자, 지금부터 이제 그 7차례에 걸쳐서 한국 말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뭐 유교 문화, 뭐 한국의 뭐 불교 문화 또는 한국의 뭐 정치 문화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각 부분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는 쫙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 문명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기 힘들어요. 그럼 이제 내 입장에서도 뭐 줄곧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거죠. 교육, 사회 뭐 등등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해왔는데 요즘 와서는 이러한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가 뭐로 이제 딱 이렇게 모아지느냐 하면은 한국 문명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좀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제 특히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지난 일요일 날 그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럼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120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00년부터 2020년까지 120년에 걸쳐서 한국의 근현대 미술을 2층, 3층 전체를 쭉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미술 120년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그날 왜 가게 됐는가? 그 2층, 3층에 있는 전시물들 중에 오직 하나 다시 재현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설치미술이었어요. 설치미술이 있는데 그거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왜? 작가가 그때 설치미술로 하고 나서 그거를 본래 자리로 나무였는데 그 나무를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서 썩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설치미술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작가가 이번에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좀 재현을 하더라도 한국 미술 이제 미술 120년 그 역사 속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저 수원인가 화성인가 그쪽에 택지를 조성하는데 큰 나무를 이제 베게 됐어요. 프라다나스가 한 이거만 해요. 이런 프라다나스예요. 그 프라다나스를 이제 다 베서 이제 없애니까 이 작가가 가서 그 나무를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포크레인 이런 걸 동원해서 그 뿌리를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프라다나스 뿌리가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방석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쫙 돼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60, 70cm 돼요. 엄청 커요, 이게. 이게 폭이 얼마냐면 4.8m예요. 뿌리에 그게. 그래가지고 둥그런 게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전시를 하려고, 그럼 이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잘려가지고 어차피 사라질 나무니까 이 작가는 이걸 가져와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잘려나간 뿌리를 또다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사람들이 뭔가 생각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준비를 다 해가지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작가의 작업실이 솔정리에 있어요. 나는 상도리에 집이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그 솔정리에 갖다 놨어요, 이 사람. 그 작업실 옆에다가. 이게 4.8m의 뿌리가 쫙 이렇게 방석처럼 돼 있어요. 그랬는데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국립과천현대미술관에다가 이제 나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2.4m짜리예요.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현대미술관에 뭐 벽을 다 부실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 그 화성에서 작업을 해서 옮기는데 비용도 많이 들었겠죠. 이게 4.8m짜리 큰 나무라는 게 이게 간단하지 않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전시가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분은 이걸 포기하느냐 마느냐 뭐 하다가 페이스북에다가 긴급하게 뭘 글을 올렸어요. 그게 뭐냐? 급구 이렇게 올렸어요. 아, 이런 작품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무를 그러니까 쓰지를 못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는 사람은 혹시 있으면 연락 좀 바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작품의 개념은 그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90 몇 년도 했던 그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념은 알지만은 이게 뭐 국립현대미술관에 뭐 설치한다 이런 얘기도 없고 간단하게 돼 있어서 나도 이 사람이 뭐 하려고 싶어가지고 이제 딱 그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나한테 나무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연락이 왔어. 아, 그 어디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나무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 그래 뭐 있긴 있다. 그러니까 딱 좀 이따 또 오더만은 아 거기 김포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데가 왜냐면 내 페이스북에 주소에 김포 그죠 돼 있으니까 아 김포가 아닌데 강화도인데 그랬어요. 아 강화도세요. 어디세요? 그럼 송해면에 있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보겠대. 그래서 이제 자기 또 친구하고 두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나무를 이제 보러 가는데 내가 그 감나무가 큰 감나무였는데 그 부지를 정리를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그 감나무를 뿌짓해 떠가지고 잘 보관을 해 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나무들 이렇게 막 그 뽑고 했는데 왜? 그 나무가 이렇게 감나무가 아주 오래된 감나무인데 이 뿌리가 멋있더라고. 쫙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것도 방석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거 버리기는 아까워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저쪽에다 포크레인 가지고 밀어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는 아 괜찮겠다고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물었어요. 이거 그러면 전시하고 어떻게 할 건데 물었은 거야. 그러니까 뭐 2년 동안을 전시하는데 지금 그 가천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게 2년 동안 앞으로 전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전시하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현대미술관하고 가천 국립현대미술관 상의를 하겠대.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 이제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대. 그래가 이제 우리 거기 야외에 이제 그 탁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한참 얘기했죠. 내가 제일 처음에 이제 얘기가 이거 작품으로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이거 다시 원위치 시켜가지고 이게 본래 제 모습대로 가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이걸 이제 뭐 하냐? 나보고 물어. 나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이 땅에 한국의 인문학의 판을 완전히 한번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다. 황당하잖아요. 누가 무슨 자기가 뭐 판 바꾼다고 그러겠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좀 얘기하니까 선생님은 나하고 참 비슷하대. 왜 비슷하냐? 그 미술 쪽에서는 한번 판을 바꿔보려고 가열차게 쫙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가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우리 집에 있던 나무가 거기 가가지고 지금 2층에는 이렇게 그 작품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높이도 한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페이스북 그거 보고 나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복잡한 예를 들면 이제 옮겨가지고 뭐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은 거기에 2년 동안 전시가 됐어요. 나는 이제 거기를 이제 가서 120년 동안의 작품들을 뭐 제일 처음에는 고희동 이런 사람이 나와요. 쫙 이렇게 둘러보면서 느낀 게 낱낱의 작품 속에는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좀 뜻이 깊다 또는 뭐 나름대로 뭔가 어떤
그 뛰어난 점이 있다라고 여기지만은 내가 그걸 보고 나오면서 느낀 것은 마음이 허전했어요. 허전했어요. 왜 허전했을까? 왜 허전했을까? 그러니까 그 허전함이라는 게 내가 이제 그날 저녁에 나한테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내가 120년 동안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한 그 작품들을 보고 나왔을 때 허전했을까? 그들이 12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열망이 뭐였냐? 뭐를 지금 그들은 열망했느냐? 문명이었어요. 우리도 문명 사회가 돼야 된다. 문명 국가가 돼야 된다. 문명이 그들에게 화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명을 이제 개화를 한 거예요. 문명 개화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화 시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이 선진화하는 게 이게 다 뭡니까? 문명 개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개화의 단계에서 조금 더 나오면 문명 뭡니까? 문명 진보. 그러니까 12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문명 개화 그리고 문명 진보. 그래서 우리가 보람으로 삼은 게 뭡니까? 문명이. 그리고 낱낱이 살아면 자기가 문명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국가는 뭡니까? 문명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문명인, 문명 국가 이런 것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명이잖아. 아, 이 사람들은 줄기차게 나름대로는 나도 문명인이야. 그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문명 국가야. 한국 사람도 문명인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그런데 120년 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내가 그걸 봤을 때 나는 문명인이야 라고 또렷이 말하고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문명 개화나 문명 진보, 문명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양 거를 막 배우는 거야.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미술이 120년 동안 주로 뭐냐? 서양의 문명, 서양의 미술 문명을 열심히 쫓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서 배웠는데 내 눈에는 나는 문명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작품들이 내 눈에는 별로 안 띄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20년 동안 마음속에 가져왔던 그 꿈이 이루어져서 당당하게 실제 내가 볼 때 그 작품들 속에는 이미 문명인이 되고 또 한국 사람이 문명인이 된 그런 게 있지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제 한국 사람은 젊은이들 머릿속에는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문명 개화해야 되겠다. 문명 진보해야 됐다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제 같다고 여기니까. 뭐 한국 사람, 한국 문명하고 중국 문명 뭐 크게 다르냐? 한국 문명과 예를 들면 미국 문명이 뭐 크게 다르냐? 해서 그들은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것 자체도 이제는 당연한 거야. 그들이나 우리나 봉준호가 예를 들면 기생충이란 영화 만들면 미국 가서도 그 상도 받고 하는 거야. 까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뭡니까? 나는 문명인이야 라고 말하려면은 자기 스스로가 왜 내가 문명인인가? 그들과 어깨를 당당히 기울 수 있는 존재인가를 자기 존재 증명을 자기 스스로가 뭔가 머릿속에서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뭔가 되게 잘했는데도 내가 정말 문명인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해놓고도 나는 나야 라고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지금까지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한국도 하나의 문명 단위네? 한국 문명이라는 것도 있네? 라는 것을 말한 사람도 거의 없고, 한국 사람이 하나의 문명인이다, 한국 문화가 하나의 문명 단위라라고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를 얘기해 준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한국 사람이 우리도 하나의 예를 들면 한국 문명도 문명이야. 우리가 맨날 중국 문화, 중국 문명 옆에 있었지만은 우리는 중국 문명의 짝퉁이거나 또는 중국 문명의 주변이 아니라 한국도 하나의 한국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탕이 있느냐?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그 바탕이 없으면은 어떻게 자기가 바탕도 없는데 야 우리는 중국 문명과도 다른 한국 문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나?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되돌아보게 되면은 뭐 학문을 한 것만 해도 뭐 40년 이상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길게 잡으면 50년 가까이 학문을 했는데 나 스스로도 여기를 못 벗어나고 있었어요. 첫 출발이 바로 문명이다. 그리고 이 강화는 만이산이 있잖아요. 만이산에서 만약 예를 들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다, 삼성단 이런 데 제사를 지냈다 하면은 그거는 뭡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옛날 전통적 방식으로는 하나의 문명 단위예요. 조선시대 우리는 하늘에다가 천제를 지내지를 않았어요. 조선 초기에 간간히 몇 번 지낸 적이 있지만, 왜? 우리는 중국 문명에 이렇게 주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500년에 걸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문명의식이 자꾸 약화되는 과정을 밟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문명의 바탕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문명의식이 계속 약화되어진 그런 시기였다.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 하나의 문명이라고 문명의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다음 강화도에서 만이산에서 천제를 지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게 왜 가능했을까? 내가 얼추 생각해 보면은 강화도에 저기 뭡니까? 개경에서 임시로 여기에 수도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들이 그 왕을 중심으로 하나의 문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내세우려면 뭡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돼. 중국은 자기들이 언제나 하나의 문명이죠. 왜? 천자잖아요. 중국을 다스리는 그 황제는 뭡니까? 천자예요. 하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면은 하늘을 대신해서 하나의 문명의 중심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했다 그러면은 한국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강화도가 어떤 점에서는 그래 하나의 그 문명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막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고, 그게 요즘에까지 뭐 만이산 뭐 해가지고 내려와서 요즘에는 전국 체전할 때 그 이 성화를 어디서 그 체화합니까? 그 만이산에서 하잖아요.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 막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강화에서 문명이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부터 그래서 내가 이제 쓰는 말이 뭡니까? 한국 문명. 우리가 한국의 그 문명, 그러니까 한국도 하나의 문명 단위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뭔가 이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스스로 문명의식을 갖지 못하면 뭡니까? 문명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 있거나 서양에 있거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뭐냐면 문명화가 된다는 것은 남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남의 것에 기대어서 자기가 문명화를 단계를 밟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항상 그 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조선시대 같은 만났을 때 그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똑같은 생각한다 하더라도 바탕이 다른 거예요. 중국 사람은 자기가 천하, 그 문명, 자기 문명의 어떤 이 중심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저기 문명의 중심에서 내가 문명을 배워야지. 나는 아직까지 문명인이 못 돼. 문명인이 못 되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미개인, 야만인, 원시인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항상 그만 문명에 대해서는 유럽 문명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유럽이 문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뭐냐면은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아직 문명에서 덜 됐으니까 나는 배워가지고 나를 문명화 시켜야 되겠지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참고하는 거죠. 우리는 문명의 어떤 이 중심에 있는데 저거 그래 참고하는 거고 저것도 가져다가 참고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문명 의식이 자꾸 이렇게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쪽의 문명을 참고용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다가 나의 잣대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의 문명의 바탕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한국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쭉 연구를 한 결과는 한국 사람은 나름의 문명의 바탕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하나의 문명 단위예요. 토인비와 같은 역사학자들은 일본은 하나의 문명 단위로 인정을 해요. 세계를 23개, 26개, 나중에 28개 이렇게 문명 단위로 나눌 때 일본은 따로 나눠요. 그 뒤에 또 사람들도 보니까 일본 문명은 따로 나눠요. 중국 문명하고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명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중국에 예를 들면 포함이 돼 있다면 주변으로 다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은 하나의 문명의 단위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취급을 하니까 다른 쪽에서 그렇게 취급하니까 일본 사람은 자기들 스스로 보니까 하나의 문명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단위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뭔가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뭔가 일을 하겠죠. 그럼 이제 한국 문명이라는 게 하나의 단위로서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제 한국말이라는 게 하나의 문명의 단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이면 다 말이 아니라 이 말을 바탕으로 그들이 문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중국 사람은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 중심이라고 그래요. 중이라고 그래요. 중심. 서양 사람 이거 센터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한가운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전체를 뭐라고 그래? 이게 뭡니까? 이 안에. 이게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 중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지금 우리가 2, 4, 6, 8, 10, 11명. 우리 11명 가운데 이렇게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가운데 그러면 다예요. 우리 가운데. 그럼 우리 다죠.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은 어디 있느냐? 10사람 있다고 하면 그 10사람 여기 이렇게 둘레에 있는 거예요. 가에 있는 거예요, 가에.
여기는 뭐냐? 가에서 온대예요. 가에서 접은 데고. 그러니까 가운데는 이러한 주체, 임자가 있지를 않아요. 한국 사람은. 이 둘레에 쭉 있는 게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중이나 센터하고 한국 사람이 말하는 가운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가운데는 어디 있어요? 나 근수엠하고 나 가운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가에 있고 그 가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이 가운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가운데 중 그러면은 그게 뭔가가 자리하는 것을 가운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얼마 전에 내가 페이스북에 쓴 게 이제 뭐가 있느냐. 문명이 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점이 있잖아요. 점. 그 다음에 선. 그 다음 면. 점을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점이 뭐예요? 점. 유클리드 기하학인데 점 그럽니까? 그 자리는 있어요. 자리는 있는데 길이나 이런 건 면적은 전혀 없고 그 자리만 표시되는 게 점이에요. 점. 어떤 좌표만 있는 거예요. 딱. 실제 이건 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는 딱 그 자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면적이나 이런 건 없는 게 점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점들을 이으면 뭐가 된다는 게 선이 된다고 그래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게 이상했다고. 점은 아무리 모아도 선이 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왜냐면은 좌표만 있는데 그걸 모으면 어떻게 선이 되냐? 실질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공리를 만드는 거죠.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된다. 자, 그러면 한국말에서 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점, 선, 면인데 만약 점에 해당되는 한국말이 또 다른 방식으로 정의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점을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포인터 그러잖아요. 점은 좌표 어디에 좌표만 있다는 거예요. 위치만 딱 있다는 거예요. 자리만. 한국말에서 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명의식 자체가 아주 약하다고 그랬죠.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점이란 말도 없는데 그걸 하나의 어찌 말하면 뚜렷한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없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리스 문명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합니까? 기하학이에요. 그 유클리드 기하학, 수학. 수학을 모르는 사람은 아카데미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말도 분명히 점에 해당되는 말이 있죠. 있어야죠. 어느 문명이든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점이 뭐예요? 자, 한국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선, 라인. 한국말에서 선에 해당되는 말이 뭘까요? 선에 해당되는 말. 그 다음에 면에 해당되는 말. 먼저 이제 우리 말부터 얘기해 놓고 하겠습니다. 이게 모입니다. 그 다음에 선은 금이에요. 금 긋다 할 때. 그 다음에 면은 긋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한국말에서는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원의 가운데는 가에서 온 데니까 여기 한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왜 뭐가 모서리 할 때 뭐가 왜 점이냐? 이게
검이잖아요. 검. 한국말에서 선은 검이에요. 본래가 검 걷다, 검이 갔다, 검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검이 가죠. 그럼 요 만나는 지점이 이게 뭐예요? 이 검과 이 검이 만났어요. 두 개의 검이 만났어요. 요 만나는 꼭지점 모서리인데 요 모가 뭐냐? 이게 점이에요. 검과 검이 만나면 딱 하나의 모가 생기는데 그 모에는 여기는 요 꼭대기에는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만나는 점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점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태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났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그 꼭지점, 거기는 만남만 있는 거지, 만난 자리만 있는 거지 그것 자체가 두께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그 지점. 요게 한국 말에서는 이게 점이에요. 그럼 이 점을 예를 들어 원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원에서 무수하게 우리는 뭡니까? 모를 만들 수 있죠. 중심에서 그으면 원은 360도 내내 무한대의 모서리를 만들 수 있죠. 이해가 되면 이제 뭐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줘 진도가 나가는데 이게 왜냐면 한국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예절을 지켜라, 뭐 사람은 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그게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세상을 보는 눈에서 여기 이제 있다고 여기 이제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한대에 뭐가 생깁니까? 금이 생기고 뭐가 생겨요. 여기서 모든 뭐가 어디에 모여 있어요? 한가운데 딱 하나예요. 한가운데. 한이라는 게 뭡니까? 크다, 높다, 극한이다. 이게 한입니다. 우리가. 그 한 점인데, 그럼 한가운데는 그게 넓이와 길이가 있어요? 좌표만 있어요? 좌표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는 게 이게 뭡니까? 뭐로 나아가는 게 모이다예요. 예? 예를 들면 뭐가 모이다는 게 뭔가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가는 게 모이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모이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걸 우리가 뭘다 그러죠? 소가 100마리가 있어. 그걸 뭐를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다 뭐 하나 뭐를 설정하는 거예요. 점을. 좌표를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득하는 게 모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소가 예를 들면 어떤 좌표를 안에서 지들이 쭉 가. 그럼 뭐니까? 소가 모이네 그러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모이는 게 아니에요. 뭐 나란히 가는 거죠. 나란히 이렇게 갈 때는 이거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나란히 가는 거예요. 한 점이 뭐가 설정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게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딱 모여 있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모여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몸입니다. 몸은 눈, 코, 귀, 입, 머리, 뭐 온갖 거, 정신 이런 게 다 모여 있는 게 몸이에요. 근데 몸은 뭐냐? 모에서부터 하나의 어떤 꼴을 갖춘 거예요. 거기는 예를 들면 부피가 있는 거예요. 넓이도 있고 부피도 있고 깊이도 있고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넓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모 자체는 좌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문명이라고 부를 때 문명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해서 문명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바탕을 나름으로 갖추고 있을 때 그들은 뭡니까? 하나의 문명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은 점 포인트는 알아요. 뭐가 뭔지를 모르죠. 중국에서의 점이라는 것은 이거 뭡니까? 뭐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냥 뭐만 좀 찍어 놓은 거야. 그림을 그려 놓은 거야. 그만 이렇게 해놨지. 이게 점이야. 이게 추상적인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점이. 중국 점이라는 것은 작은 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이거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검하고 또 뭐가 있어요? 검은 이거는 좌표만 있는 게 검입니다. 검 같다. 유리창에 검이 갔어요. 그건 좌표만 있는 거예요. 검은 좌표만 있기 때문에 뭘 못합니까? 잡지를 못해요. 네? 잡지를 못하니까 줄은 잡잖아요. 이렇게 줄하고 검이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은 지금 줄과 검을 구분을 안 지켜요. 대표님 심각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검이 뭐고 줄이 뭐고 우리는 검 그러면 뭐 줄. 그래서 검은 잡을 수가 없어. 줄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검은 잡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좌표만 있는 거예요. 검. 왜? 우리가 유리창에 검이 쫙 갔어요. 그럼 뭐 좌표만 있어. 왜? 그 사이거든. 벌어지면 이제 예를 들면 검이 이제 벌어진 거지. 검은 나기는 났는데 그대로 검만 나 있을 때 그게 검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을 긋다 하는 것은 뭐냐? 표시가 나게 이렇게 그어 놓은 거죠. 그러나 검 그어 놨는데 그거 잡을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 검 좀 당겨봐라. 검은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좌표 개념. 줄은 당기잖아요. 이렇게. 검을 잡을 수 있고 당길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줄이에요. 금줄은 뭐예요? 그냥 금지시키는 줄. 다른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우리말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한자로서도 그렇게 풀 수 있지만은 우리말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나중에 그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안 물으면 또 진짜 우리가 황당해지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거. 한국 사람이 정말 문명화된다 뭐 할 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문명의 바탕이 있고 바탕이 있더라도 자기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은 그들은 문명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문명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검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있고 여기서는 뭐냐면 점이 있고 선이 있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네? 없는 건데 있다. 점이 있고 그걸 이렇게 이어가지고 선이 되는 것은 그거는 머릿속에서 그렇게 어떤 하나의 그 조작적 개념이에요. 검이 있으면은 두 검이 빗검이 만나면 빗검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게 만나요. 검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뭐냐면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것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추상적인 그 개념으로. 그러면 검에서 이제 뭐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으다, 몰다. 이게 다 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악을 뭐라고 그랬냐? 악. 또 포악하다 할 때 포악할 뭐라고 했냐? 모진 거예요.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걸 가지고 어떤 존재를 나아가서 그걸 허물어뜨리는 게 모진 거예요. 시간 뭐 가는. 자, 이제 이걸로 좀 쉬고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예를 들면은 모, 그 다음에 금, 것, 그 다음에 이제 것까지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모, 금, 것 이것만 알게 되면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하나의 예를 들면은 문명의 단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모를 이제 예를 들면은 뭡니까? 한자로서는 뭐 점, 이거는 이제 선, 겉은 면, 겉은 물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게 뭡니까? 포인터, 선은 라인, 이거는 이제 페이서, FAC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 모는 아까 예를 들면 모이다, 모두, 몰다, 모질다, 모서리 이런 게 다 지금 모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똑 떨어진 걸 모른가? 두부는 어떻게 팔아요? 한 모, 두 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라는 이 개념이 이제 몸도 가지만은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도 뭔가 쓸모할 때, 쓸모가 있다 할 때 그 모도 내나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이건 이제 걷다. 걷는 거죠, 이제. 금은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금은 본래 걷기 이전에 뭡니까? 금이 가는 거예요. 뭐 유리창 이런데 뭐 금 간단 말이죠. 금이 간단 말이죠. 금을 가는데 사람이 이제 금을 표시를 할 때 이제 금을 걷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금은 그러니까 그어졌는데 금을 딱 그었는데 이놈의 금이 딱 어디 갔다 붙었어. 금이 시작해가지고 갔어요. 금이 무언가를 에워싸게 되면, 금으로 에워싸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안이 생기고 밖이 생기는 거예요. 금으로 에워쌌을 때 금의 안 이게 밖이 되는 거예요. 선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금 그 자체는 뭐예요? 그냥 있는 금은 뭡니까? 이쪽 저쪽이 생겨요. 금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쪽이 생기는 거예요. 금이 없으면 쪽이 없어요. 네? 금이 있어야 이제 금이 생기면 이쪽 저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이 이렇게 갖다 붙었어. 에워싸면은 뭐냐? 안쪽과 바깥쪽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깥쪽 그러죠. 쪽이 생기는 거예요. 바깥쪽이 생겼을 때 이제 안쪽의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물건에서 그 이렇게 드러난 것을 갖다가 끝이라고. 근데 이제 끝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안쪽 가운데서도 이게 속이 돼야 돼. 속이 있는 안쪽일 때 이게 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면만 있으면은 여기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그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좌표만 있단 말이에요. 끝이 아니죠. 끝이 되려면은 속을 갖고 있어야 돼. 왜? 겉은 뭐에 대한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그쪽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쪽이 있어야 돼요? 예? 속 쪽이 있어야 돼요. 속. 아닌데 그게 뭘로 바뀌는 겁니까? 속. 그러니까 겉의 쪽과 속의 쪽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뭡니까? 이 겉의 쪽이잖아요. 이게. 예. 그 안에 있는 건 이제 안에 쪽인데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이제 속에. 그러니까 안쪽에 뭡니까? 속이 있는 거죠. 겉이 있고. 그러니까 겉은 우리가 뭡니까? 그 만져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거는 밑에 벌써 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면적이라는 것은 속 없는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속을 갖지 않은 면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겉과 속이라는 것은 뭐냐, 부피라든 이런 걸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면이라는 게 진짜 뭐 있을 것 같지만은 면이라는 것은 다 어떤 것의 겉이에요. 그럼 겉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 안에 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속이 없는 겉이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요게 겉이 되려면 요게 실제 안에 얇지만 그 속에 속이 있잖아요. 입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겉과 속을 가짐으로써 그게 이제 입체화, 사물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쪽과 저쪽에서, 안쪽과 바깥쪽에서 겉과 그쪽과 속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겉과 속을 가지고 있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겉이라고 그래요. 그럼 겉은 뭐냐? 이게 내나 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겉에서 온 게 겉이에요. 겉은 뭐냐? 항상 겉을 가지고 있고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이 겉이 있는데 요 테두리가 다 뭡니까? 바깥과는 검을 이루는 거예요. 바깥하고는 다 이게 경계선을 이루고 있잖아요. 검이 경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검 이게 하나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은 안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라면은 그 이전에 그만이 뭐예요? 그만둬라. 그만해라. 그만이다. 이게 뭐예요? 그만두어라. 이게 뭐예요? 그만두어라. 검 안에 두어라. 그럼 뭡니까? 내가 지금 딱 있는데 검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다 검이에요. 그만 아무것도 없죠. 검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은 검 안에 있는 것이 뭔가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 나오는 거예요. 그만! 그러면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본래의 검 그 속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라. 검 안에 두어라. 그만해라. 검 안에서 해라. 검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하고 있지만 검 안에서 뭡니까? 실제 뭐 하고 있죠? 검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응? 검 안에서 소화도 시키고 피도 돌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검 밖에 있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안 맺는 거. 검 밖에는 관계를 안 맺어요. 그러니까 그만해라. 그러면 나는 그만하고 있는 거죠. 그만 내 안에만 있는 거야. 근데 안에서는 지금 뭔가 하고 있어요. 막 피도 돌아가고 소화도 시키고 뭐 막 이렇게 세포들이 뭘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금안. 이게 그게 뭐냐면은 금안 이게 뭐냐면 금안이에요. 금의 안. 금의 안에 둬라. 금의 안에 해라. 그만이다. 금의 안에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금 안에 있기 때문에 금 밖에 있는 것과는 일체 관계하지 않는다. 그게 금 안이에요. 금 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만 끝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죠. 이게 이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의 논리로 가는가? 예? 예. 하고 물은 틀리는 개념 같아요. 어떤? 비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금선면까지는 부피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냐? 부피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이 설라면 부피까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것이죠. 것. 그러니까 아까도 안팎할 때 부피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팎은.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것과 예를 들면은 그림으로 그렸을 때 안팎에는 부피가 안 들어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게 다 것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부피가 있는 거다. 다 예를 들면은 것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추상화 시켜가지고 추상화를 시켜서 이제 예를 들면 그걸 그 구체적인 걸 빼서 논리를 이제 하나씩 저 밑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검은 한국 사람 뭡니까? 그러니까 안은 뭐냐? 이게 좌표만 있어서 안을 가지고 오라 소리를 못 해요. 안을 당겨봐라 소리도 못 해요. 안을 만져봐라도 없어요. 겉은 만져봐라. 겉은 만져보는 거예요. 예. 겉은 예를 들면 거칠다가 뭐겠어요? 거칠다. 겉일다. 겉이 좀 일어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독오독하게. 그거 겉인 거죠. 겉이 판판하다. 그건 매끈매끈한 거예요. 판판하다. 겉일다. 그러면 이제 겉이라는 것은 이미 뭐냐 하면은 사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해서 속이 있다는 것은 사물 단계예요. 이건 사물. 겉과 속의 단계는 사물의 단계. 그러니까 겉과 속은 몸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그거 뭐냐 몸통이라 그래. 몸통. 하나의 몸통으로 존재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하죠. 한국 사람은 예를 들면 존재. 서양 사람들은 존재를 갖다가 독일 말로는 내가 비인데 자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20대부터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는 게 그거야. 어떻게 이게 비가 존재라는 거냐. 그런데 한국말에서는 존재가 뭐예요? 한국말에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 문명이 하나의 문명의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 나름대로 존재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라든지 선일 이런 게 그들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에서 존재를 가리키는 게 저번에 얘기했죠. 저번에 할 때 했는데. 그러니까 포맷이 탁 돼버린 거예요. 한국말에서는 존재를 담아내는 말이 뭐냐? 것이에요. 이것, 저것, 있는 것, 없는 것, 예를 들면 운전하는 것, 타는 것. 한국 사람들은 존재를 처음에 만났을 때 그걸 뭐냐?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것에다가 그 존재 그 자체에다가 앞에다가 내용을 채워. 뭐로 채워야 되냐? 저거는 시계인 것, 시계라는 것. 저거는 카메라라는 것. 이거는 책상이라는 것.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속을 채워요. 그래서 그게 속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존재를 것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 존재를 있음이라고 그래요. 서양에서는 이 존재라는 게 있음의 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양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말 때문에. 저번에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걸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서양 사람들이 왜 예를 들면 비동사를 존재라 그러냐? There is a book이란 있어요. There is a book. 그럼 이게 존재예요. is가 존재라는 거예요. 저게 왜 존재가 되느냐? 왜 존재가 됩니까? 어북이라는 게 판단이에요. 한 권의 책. 이 한 권의 책이란 판단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뭐예요? 있어요. 그래서 이놈을 존재라고 그런 거예요. there라는 것은 그 공간이에요. 시공간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 이게 어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동사를 존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서양에서 막 이렇게 이걸 전공해 온 사람도 지금까지 내가 물었을 때 이걸 제대로 답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비가 존재라는 거예요.
왜 존재냐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식한다는 것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부, 한 권의 책이야. 한 권의 책이라는 거 판단하려니까 그게 여기 보니까 이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것은 이다 그러니까 뭐 이다 뭐 이런 걸 존재해. This is 어부 할 때 This is 어부야. is가 본질적인 그 존재 그 자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 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은 모든 존재를 것으로 담아내요. 붉은 것. 어떤 것이 존재해요. 붉은 속성을 가진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문명의 단위다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담아내는가? 한국 문명에서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자기가 그걸 묻고 따질 텐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예를 들면 문명의 바탕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뭡니까?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존재가 우리들에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빛.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번역해 놓은 거예요. 존재란 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 따라서 존재하다가 그것도 우리말로 바꾼다 그래서 있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존재는 있음이다. 그게 아니죠. 우리말에서는 있고 없다가 존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의 한 형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정도 하고 아까 A 저것이 할 때는 비하하는 존재 그런 뜻이 있을까요? 어떤 거요? A 저것이 뭐 이럴 때 그거는 좀 낮추는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그런 뜻도 되나요? 근데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영어 질문인지 우리나라 말을 이것 저것 잡것 뭐 이럴 때 한국말에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는 학교 문법에서 이걸 뭡니까? 불완전 명사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왜 불완전 명사라고 그랬어요? 이건 홀로 쓸 수가 없어요. 존재 그 자체는 담겨야만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현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이거야. 그래서 이걸 불완전 명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불완전 명사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는 인식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붉은 것. 붉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눈을 통해서 빛깔을 보는 인식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것. 그러니까 내 바로 앞에 있는 붉은 빛이 나는 그 인식의 과정을 거친 것이니까 이 붉은 것. 이게 존재죠. 그러니까 것 그 자체는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앞에는 예를 들면 이게 그 존재가 드러나는 거. 드러난다는 게 우리들에게 인식이 될 때 그 존재의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게 아주 특징적이면서 정밀해요. 엄청 명.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막 이렇게 존재 다 담아내. 저기 오다가 쓰러져 가지고 지금 낑낑거리고 있는 것. 그러면 존재가 앞에다가 막 다 붙이잖아요. 거기 막 달려오다가 쓰러져 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낑낑거리고 있는 것. 하지 말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모든 것, 그러니까 있는 것 없는 것 해가지고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뭐 온갖 것을 다 그 존재에 담아내는데 그러나 그 존재 중에서 아까 그랬어요. 겉과 속이 있는 것이 이제 몸통을 가진 존재예요. 몸통을 가진 존재. 그게 존재의 가장 기본 바탕이에요. 몸통을 가진 존재. 그럼 그 몸통을 가진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이해해 갈 것이냐. 거기서 나오는 게 겉과 속, 금, 모 이런 방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겉과 속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한국 사람들에게 겉과 속이라는 게 뭘까? 이런 얘기들을 왜 지금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느끼죠. 앞으로 인류 전체가 사람들 모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거 못 느끼세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야 돼. 그럼 어디서 예를 들면 자원을 끌어올 거냐?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데 그 생각의 틀을 어디서 끌고 올 거냐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볼 때 중국에 끌고 와가지고 지금 되겠는가? 서양에 끌고 와가 되겠는가? 아니에요. 뭔가가 새로운 실마리가 나와야 돼. 우리가 존재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실마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끌고 온 거냐? 그러면은 뭐 한국이든 콩고든 뭐 어디든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새로운 어떤 그 존재론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막 덜쳐내야 돼. 야, 콩고에 이런 게 있었어. 그게 진짜 우리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좋다 그러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 인류가 뭘 느끼느냐? 아, 우리가 정말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디서 그걸 예를 들면 실마리들 찾아가지고 이리 어우르고 저리 어우르고 이리 아우르고 저리 아우를 것인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이런 걸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갈 때 이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속이다가 있고 참하다가 있고 예를 들면 거짓이다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겉과 속의 논리예요. 어떤 것이 속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예를 들면 여기에 참기름이라고 써놨어요. 참기름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판단할 때 속을 보고 판단합니까? 이걸 겉을 보고 판단합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참기름 뭐 이렇게 저기 바카스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바카 참기름 있다. 겉을 보고 판단하죠. 우리가 수박을 보고 판단할 때 수박 그걸 자체를 보고 판단할 때 속의 걸 보고 판단해요. 겉의 걸 보고 판단해요. 겉의 걸 보고 판단해요. 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속의 걸 느껴요. 겉의 걸 느껴요. 네? 겉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참이다가 뭐냐면 참하다가 뭐냐? 이 겉과 이 속에 들은 것, 속에 차 있는 것, 속은 차 있는 거예요. 속은 차는 거죠. 속에 차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같으면은 그게 뭡니까? 참하다. 참이 뭡니까? 차 있다. 겉에 있는 게 속에 차 있는 게 그게 참하다. 그게 참이에요. 참하다. 근데 겉에 있는데 겉을 예를 들면은 그 뭡니까? 겉에 있는 걸 기준 사람들 이 안에 있는 게 참기름이 아니고 이게 뭐냐? 물이야. 맹물이야. 그럼 이게 뭡니까? 겉은 참기름인데 속은 맹물이야. 그러니까 겉에 걸 잣대로 삼으면 속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야. 겉과 속이 일치하면 차 있으면 참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속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속였다. 속이다. 겉을 잣대로 삼았을 때 속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는 속였다. 속이다. 근데 속을 잣대로 삼아서 속에 있는 걸 잣대로 삼아서 본래 예를 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참기름이라 써놨어. 그러면 누가 뭔가 의도적으로 겉짓을 해놨다. 겉에다가 짓을 해놓은 게 겉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겉에 있는 게 속에 차 있으면 참하고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을 때 겉을 잣대로 삼았을 때는 속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속이다. 속을 잣대로 삼아서 겉이 일치하지 않으면 겉짓이다. 누군가 겉짓을 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하다, 속이다, 거짓이다. 그 논리예요. 그게 겉과 속의 논리예요. 사물에서 볼 수 있는 겉과 속의 논리죠. 그럼 참말은 뭡니까?
속에 있는 것, 예를 들면 밖에 지금 자기가 드러낸 말인데 그게 속에 그대로 차 있어. 그건 참말이야. 거짓말은 속에 있는 것과 다르게 겉으로 드러낸 게 거짓말이에요. 꿈에서 낸 거. 거짓말은 다 꾸미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임말. 바로 겉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겉과 속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라는 게 중국말이나 서양말에는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 그냥 뭐 말을 쓰는 거지. 그들이 예를 들면 그거를 갖다가 뭐 겉과 속의 일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화를 시켜서 그들이 판단에 판단의 논리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증명할 적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니지. 일치하느냐. 그러니까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로 하는데 그것의 논리가 겉과 속에 일치하느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넘어가야 지금 권 선생님이 질문한 게 좀 풀린단 말이죠. 그럼 겉과 속의 논리라 하잖아요. 겉과 속 이전에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겉과 속 이전에 겉쪽하고 겉에 쪽하고 속의 쪽 나누기 이전에는 무슨 쪽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안팎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안팎을 가지고 뭘 판단하느냐? 우리 시조에서 안을 뭐라고 그래요? 안. 시조 있는 데 나면 안이라는 게 우리 속에서 뭘 뜻합니까? 안, 마음이죠. 마음. 속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안이 마음이고 속이에요. 바깥은 이건 사물의 세계죠. 자, 여기에 사과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과이다. 우리가 이것은 사과이라는 판단은 뭐냐면 밖에 있는 사과를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과 일치시켜요. 응? 사과라는 말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이 관념이에요. 애플. 미국 사람은 애플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미국 사람은 this is an apple, 애플이라고 그러지. 한국 사람은 사과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은 뭐 임금인가 뭔가 이렇게 좀 링가인가 뭔가 좀 달라. 말이. 중국 사람은 사과라고 하진 않은 것 같아. 다른 인과인가 뭔가 임금인가 뭔가 하는 중국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밖에 존재해요. 사과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안에 있어요. 안에 생각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것은 사과이라는 판단은 뭐냐면 대응인데 바깥과 안쪽의 대응이에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논리 방식, 안팎의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이런 식이 아니라 그만 이거와 이거는 뭐 이퀄인 거야. 대응된다 이렇게 말하지 이게 안과 밖의 대응이다는 내가 그건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왜 이게 안과 밖의 대응이냐? 아까 참이다 거짓이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사과이다. 이것은 사과가 여기 뭐 납니까? 안이다. 이것은 사과가 바뀌었다. 이거는 뭡니까? 사과가 안이다. 이것을 사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머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과라고 하는 그 판단은 안이다. 머리에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안쪽에서 일치하지 않아. 이것은 펜이다 그러면 맞는데 이것은 사과
그건 누군가 이거 보고 이거는 사과다 그러면 그거 아니야. 이거는 사과가 아니다. 왜? 내가 지금 이걸 사과라고 판단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바깥과 일치할 수가 없어. 그게 안이다. 지금 우리가 아니다 그러지만 안이다. 아니하다. 그 다음에 바뀌었다는 뭐냐? 내가 이걸 여기다 두고 갔어. 이걸 예를 들면 빨간 걸 두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와보니까 빨간 게 없어지고 이게 있어. 이게 빨간 게 바뀌었네? 바깥쪽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본래 이거는 빨간 게였는데 이거는 바뀌었잖아. 이거는 검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지금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바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 대해서 바깥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바뀌다. 밖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20년이 넘었어요. 이거를 내가 처음에 그 이두라든지 옛날에 삼국시대 뭐 이둔 이런 걸 쭉 이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묻고 따지면서 도대체 한국말이라는 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뭐 했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마리가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두에 보면은 같다 이런 거를 덩도 쓰고 뭐 제도 쓰고 이래요. 우리 어미를 하지를 갖다 하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다 이게 뭐냐면 같다는 논리야.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것은 사과이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이런 걸 다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냐? 역이다 그래요. 우리는 다 역인 거야. 밖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것으로 역인 거야. 이게 역이다가 바로 넉이다. 넉이다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정신, 혼, 우리의 넋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앞에 앉아있는 그 선생님 보고 그 선생님이 넋이잖아요. 여기잖아요. 바깥에 있는 대상을 내가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넋이 하는 작용이에요. 그게 넋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판단을 하는가가 안과 밖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여기는 거고, 아까 그거 뭡니까? 이제 뭔가를 이거는 사과인데 그것의 겉과 속이 뭐냐? 속까지 들어가는 게 아까 참이다, 참하다, 거짓이다, 속이다 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뭐냐? 이게 사과라는 게 판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보고 이거는 수박이네 판단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야, 이거는 수박이 진짜 참하네? 이거 거짓이네? 속이네? 이렇게 간단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상품 같은 경우는 수박은 뭐 속일 수가 없지만 어떤 건 진짜 가짜로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뭡니까?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 이거는 중국에서 옛날에 그랬죠. 달걀 가짜 만들어 팔았다는 거 뉴스 있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거 달걀이네? 좀 싸네? 샀단 말이죠. 그래 가서 이제 보니까 속을 보니까 이 자식 속였네. 거짓이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과 밖의 논리를 해서 먼저 여기는 거예요. 그 여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실제 겉과 속의 일치관계를 다시 확인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하다, 거짓이다, 속이다. 그건 겉과 속의 관계를 확인해 들어가는 거예요. 속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대로 한국 사람들이 금의 단계에서 안팎을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에워쌌을 때. 거기서 안팎이 나오니까 그 개념이 바로 뭐냐? 우리가 어떤 존재를 형식적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물의 단계에 들어가면 속을 가지고 있다. 겉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참하냐, 거짓이냐, 속이냐. 그것도 판단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중국에 볼 수가 없죠. 서양에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젊을 때부터 계속 뭐 한 거예요. 문명은 서양에 있다. 그러니까
계속 서양 문명 그 속에서 예를 들면 뭐 논리니 철학이니 뭐니 뭐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 중국 했으니까 문명은 중국에 있다. 뭐 사서 삼경도 읽어봤고 뭐 그걸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뭐냐? 그래, 그들은 문명이 맞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뭘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이렇게까지 막 이론들을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둔 이론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내가 주체의 욕망이라는 책을 썼단 말이죠. 주체가 뭐냐? 님 주체에다가 몸 체자라면 그 님이 뭐지? 몸이 뭐지? 내가 님은 뭔지를 모르네? 몸은 뭔지를 모르네? 그거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전혀 다른 판. 나는 처음에는 비슷한 줄 알았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중국말이나 우리말이나 한자리 이렇게 할 때 이게 뭐 바탕이 비슷하겠지. 말이란 게 다 비슷하겠지.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아까 예를 들면은 이 오상길 작가라고 그 국립과천현대미술관에 아까 그 전시한 거 있잖아요. 그 전시 작가가 거기 작업실이 거기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 그쪽에 들렀어요. 들러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막 열심히 얘기한 거예요. 그 작품이 걸려 있어요. 큰 거에 한 요것만 게 쫙 걸려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 얘기하기가 어렵지만은 내가 이제 저 작품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얘기를 해보겠다. 자,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까 왜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작품을 해놓고 자기가 한 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명인이 될 수가 없어. 떳떳하게. 왜? 서양 사람들은 야, 이래서 이런 거야. 이래서 이런 거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뭐 나는 문명인이야.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 문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바깥에 문명이 있는데 그거 따라한 사람이 무슨 자기가 문명인이에요. 자기는 따라쟁이였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나는 눈이 보인다. 이건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어가 2개 있어요. 나는 주격이라고 해요. 눈이 그리고 보인다. 통사라 그래요. 나는 눈이 보인다. 그 나는 눈이 보여야 돼. 한국 사람은 내 몸이 작동해야 된다면 나는 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이제 뭐냐? 나는 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산이 나는 산이 보인다. 이건 나는 눈이 보인다 해서 내가 내 몸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나는 눈이 안 보면 산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눈이 보인다. 그 다음에 나는 산이 보인다. 내가 산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산이 보이니까 나는 뭘 합니까? 나는 산을 본다. 그런데 중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산을 보는 거예요. I see the mountain. 중국 사람은 간 산. 난 산을 보는 거죠. 이게 없어요. 한국 사람은 이 단계를 밟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사물을 볼 때 확인하기 이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미술에서도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모르는 거지. 내가 지금 보이는 걸 그렸는지 보는 걸 그렸는지. 서양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뭐를 주로 그리겠어요? 이 3개 중에서. 네? 네? 1, 2, 3번 중에 뭐겠어요? 3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주로 보는 걸 그리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항상 어디에는 뭡니까? 포인트가 있어요. 뭐 이렇게. 중심과 주변을 화폭에 나눠 놓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냐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산을 본다. 그리고 내가 그려놓은 것도 너도 그거 봐라. 이게 바로 서양 사람들이 서양의 예술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표현에 산을 보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뭘 잘하느냐? 난 산이 보인다. 산이 보인다. 내가 이제 눈을 감고 있다. 눈을 딱 뜨면 그때 뭡니까? 전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이 보일 때는 이 산에 있는 산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쪽들로 보여요. 이쪽, 이쪽, 저쪽에. 쪽들이 이렇게 이쪽에는 뭐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들어오는 게 이렇게 멍하죠.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딱 하나를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 온 것이에요. 그 낫체되는 것. 낫친 어떤 것을 우리가 초점을 겨누서. 그러니까 서양 미술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14세기, 15세기 이후부터 어떻게 됐냐. 굉장히 이게 엄청 발달하는 거죠. 보는 것.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서양 미술 사주가 바로 뭐냐. 이 보는 것의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서양 미술을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어서 예를 들면 생각을 하는 기본 바탕.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고 그걸 어떻게 그들 나름대로 관철시켜 왔는가. 한국 사람은 산이 보이는 그림들. 오늘 그 화가가 그려놓은 것도 뭐냐. 무수한 점들만 찍혀 있는 거예요. 무수한 점들만 있어요. 이것만한데. 근데 내가 그랬죠. 저거는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저런 어떤 형식의 미술이라는 게 굉장히 예를 들면 잘 다가온다. 왜? 보이는 것들은 아주 편해요.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똑 떨어져 가지고 독자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다 이쪽 저쪽 이쪽 저쪽 무수한 쪽들이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박수근의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됐는가? 그 있는 어쩌면 그 여자아이가 자기 동생 업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업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보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 주변하고 그 사람하고의 그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그 어울려 있는 게 흐릿하게 돼 있어요. 기억나죠? 박수근의 그림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게 예를 들면 아기를 업고 있으면 거의 딱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배경하고도 거의 막 박혀 있듯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나무들도 거의 막 이렇게 박혀 있듯이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편안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그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 한 거 밥상보 있잖아요. 조각보라는 게 그게 어느 하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름다워요. 왜? 그 쪼가리들이 쫙 이렇게 잘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조각보를 갖다가 우리 따라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 양식으로 만드는 게 몬드리안 이런 사람들이 한참 뒤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화가가 해놓은 것들 보면 그게 많이 있어. 우리가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세계가 우리는 작품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놓고도 이게 뭔지, 이게 왜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세상을 우리가 보는 거, 이런 중심으로 또 그림도 그리지만은 보이는 거, 이런 중심으로도 그림을 그리는 게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람들이 뭡니까? 보이는 것, 사물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그들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봐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그걸 보고자 하는 쪽으로만 밀고 나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많은 것들이 그것들이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이 뭔가 행위로서 밀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게 그러면 앞으로도 다 그게 좋게만 갈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서양 말에는 이런 게 없어요. 나는 산이 보인다. 주어가 두 개가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한국말에서 저번에 이제 얘기 조금 했는데 나는 눈이 보인다. 이 눈이는 무슨 눈이냐? 나는 이걸 주어라고 그러면 고지말 그러는데 고지말이라는데 바로 그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근데 이거는 뭐냐? 딸림이에요. 여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눈은 나한테 딸려 있는 거죠. 이것도 임자인데 이거는 딸림이에요. 산이라는 것은 나한테 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 있는 거죠. 나하고 지금 어려 있는 거예요. 하나로 지금 어려 있는 거죠. 어린 임자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예를 들면 나라는 임자와 산이라는 것도 임자로 세워놓고 보니까 이쪽과 저쪽이 이렇게 함께 어서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은 이쪽과 저쪽 모든 것이 쪽으로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그런 얘기했죠. 나는 학교 간다가 한국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학교 간다. 내가 학교 간다. 나도 학교 간다. 나만 학교 간다. 나라도 학교 간다. 나만이라도 학교 간다. 나부터 학교 간다. 앞에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는 그게 최대로 늘어놓으면 30개가 넘어요. 30개가. 나만이라도 나만큼이라도 가야 된다. 그러면 학교도 뭡니까? 나는 학교만큼이라도 가야 된다. 학교만큼이라도 가야 된다. 학교라도 가야 된다. 학교는 가야 된다. 학교를 가야 된다. 이거를 곱하기를 하면요. 100개가 넘 나와요. 한국 사람은 내 쪽과 학교 쪽이 함께 해서 가는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바다 밑에서 석유를 파쓰고 또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하는 이거 모든 것이 실제 한국 사람들 눈에는 다 이쪽과 저쪽이 함께해서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로지 한쪽의 일방적 관점만 가지고 일을 벌려 나갈 때 어떤 앞날이 앞으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건 좀 이제 이상한 얘기죠. 중국이라든지 서양은 지금 말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보는 말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서양 사람들에게 이거 뭡니까? 모든 것은 내가 또는 어떤 것이 그 다른 대상에게 운동을 하고 영향을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말이 그렇게 치고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치고 나가는 버릇을 좀 다르게 고쳐야 되는데 그거 난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오로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야. 실제는 이쪽과 저쪽이 함께해서 일이 다 벌어지니까 치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철학에 있어가지고 온갖 작업들을 해보지만은 그들이 그 말도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그 말에 굉장히 가두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 사람 눈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산을 본다. 이 세 가지. 본다는 일이 바로 세 가지 차원에서의 어떤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게 말이 돼? 그러겠죠. 그러다가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말이 되네? 이거 우리는 오로지 뭐 이거 한쪽으로만 봤네? 이런 인식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자기 스스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그 눈이 뭐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봐. 그렇게 중국 문명, 중국 사람 이렇게 보네. 서양 문명, 서양 사람 이렇게 보네. 그래. 좀 다르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되네. 했을 때가 그들이 문명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위로 올라가면 그런 문명인의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오로지 문명은 중국에 있다. 오로지 문명은 서역에 있다. 오로지 문명은 서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흘러내려오면서 어떻게 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문명의식 자체를 실질적으로는 많이 잃어버렸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떠나서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몇 가지를 가지고 한국이 하나의 어떤 이 나름의 문명이다.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걸 들어가 보면 하나하나가 쫙 짜여져 있는 그 바탕.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제 그 질문. 이제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말이 안 되려고. 어떤 게 해결이 안 되세요? 안과 박, 지금 면에서의 안과 박은 저 칠판이 면이지요. 예. 안과 밖이에요. 예. 이건 편을 얘기하잖아요. 예. 안과 뒤갈래는 부피가 나와요. 안과 뒤가 생기잖아요. 예. 부피를 빼셨어요. 그걸 해주셔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한국 사람은 뭐를 이제 하느냐? 길이는 이미 예를 들면 사물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아까 모, 금, 긋과 소 가지고 이제 길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는 한자나 말 안 쓰더라고. 넓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넓다, 넓이.
넓이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면적이라고 그래요. 면적. 근데 길이는 중국 사람은 장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어떻게 유일하게 안 쓰는 게 길이야. 지금도 길이야. 그러니까 길이를 한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 장단 그래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지. 우리는 장단이 길고 짧은 거죠. 중국 사람은 그 장단이 그 길이를 장단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길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벌써 뭐냐? 선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은 금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물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됩니까? 줄이 돼요. 줄은 예를 들면은 앞도 있고 뒤도 있고 속도 있는 거예요. 겉도 있고 줄로 어떤 것을. 아, 이게 뭐냐면은 그 하나하나를 짚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모 있잖아요. 모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됐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점은 안 보여요,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좌표만. 그걸 티끌이라고 그래요. 티끌. 티는 뭐냐면은 이미 그것이 어떤 것에 자리를 잡고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티예요. 아주 작지만은 티예요. 그 다음에 주시영 선생 같은 사람은 가장 작은 걸 뭐라고 했냐? 몬이라고 그랬어요. 몬.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실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가 있으면은 요 모로서부터 다른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솟아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최초로 나온 가장 작은 거를 주시경 선생님은 몬 그러더라고. 몬. 우리가 몬.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는 티가 돼요. 티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티끌 그러죠. 그러니까 몬에서 티로 가는 거예요. 티끌로 가는 거고, 금에서는 줄로 가는 거예요. 줄. 그럼 한국 사람들은 왜 줄이 중요하냐? 나는 이것이 예를 들면은 그 사과인 줄 알다예요. 한국 사람이 안다는 것은 이것과 사과를 줄로 이었을 때 안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건 줄이요. 이것과 이것 관계를 이어야 돼. 나는 이게 분필인 줄 알아. 뭐 나는 내가 내일 가는 줄 알아. 그게 한국 사람은 줄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거잖아요. 하나의 주장이. 그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줄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이 사과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하듯이 이제는 모에서 티끌, 그 다음에 금에서 선. 겉으로 가면 이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속이 있어요. 겉과 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몸을 가지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는 뭐냐? 길이를 판단하는 거죠. 길이. 그 다음에 넓이. 이건 이제 넓다. 넓이. 이걸 하는 거예요. 넓다는 게 넓인데 이게 넷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넓이를 잴 때는 항상 사각형을 바탕으로 넓이를 쟀어요. 그건 뭐 지금 사람이건 옛날 사람이건 그 넓이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피, 부풀다, 불어나다 하는 게 부피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 금, 그 다음에 그 겉과 속, 그걸 바탕으로 길이와 넓이와 부피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헤아리게 돼. 이런 과정을 밟아간다. 또 질문 있어요? 끝나긴 했는데, 저기 아까 전에 나는 이것이 사과인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줄자가 이렇게 이것과 사과를 갖다가 연결하는 줄이라고 이제 설명을 예를 갖다 이렇게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 나는 이것이 사과인 줄 알았다라고 그럴 때는 부정적 어감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가 아니네? 근데 긍정적으로 써요. 아, 나는 그거 할 줄 알아. 야, 나는 할 줄 알아. 너는 안 돼. 나는 할 줄 알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그게 부정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럴 줄은 몰랐다. 뭐 이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이제 동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연결 그런 것으로서 이제 줄을 갖다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럼 부정적 의미를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기능들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다 모르다를 또 이제 모르니까 이제 약간 저런 얘기한다. 알다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못하다 있잖아요. 못하다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아까 모에서 못이 나와요. 그러면 못하다가 뭘까? 못하다. 그럼 못하다는 못과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말에서 하다는 뭐뭐와 같다. 뭐뭐가 드러나다 이 소리거든. 그럼 못하다. 못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끝이 뭐가 있어요, 여기. 못은 끝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못을 가지고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해도 못하는 게 있어요. 못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못해요. 논리적으로는 못은 세울 수가 없어요. 왜 못 세워요? 끝이 뭐가 돼 있어요? 모로 돼 있어. 모는 좌표만 있지 면적이 없어요. 우리가 면적이 없는 것은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못은 세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못은 거꾸로는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세울 수가 없어요. 위에다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세웁니까? 지구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세운다는 게 뭐냐면은 중력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걸어갈래도 내 다리를 세워야 돼. 일정 정도 세워야 돼. 세워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은 지구 속에서는 항상 중력과 언제나 중력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중력을 거스를 때만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못을 가지고는 일을 한다는 것은 중력을 거슬러야 되는데 이 중력 방향이 수직이에요. 못은 중력 방향으로 세울 수도 없고 그 위에 세울 수도 없다. 그러니까 못을 가지고는 중력에 거스르는 그 일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못하다는 것은 impossible이라는 게 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과 같은. 그러니까 못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망치로 박아서 푹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박아야 되는 거예요. 못은 박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어. 또 못 위에도 뭔가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아까 말한 좌표만 있고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세우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 그래도 면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접촉면이 있어서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다 이런 건 뭐냐? 못 알다예요. 그러니까 못처럼 아는 것.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줄이라는 게 왜냐면 그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의 가능성, 모든 가능성은 뭐로 말합니까? 나는 집에 갈 수 있다. 가능성은 수예요. 가능성은 수. 아는 것은 줄이에요. 나는 집에 갈 줄 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은 가능성은 뭐냐? 수 있음이에요. 수 있음. 그게 가능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자로 가는 거니까 이거 뜻을 모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말하는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은 뜻도 잘 모르고 중국 사람도 이게 제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이렇게 글을 만들어.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예를 들면은 가능하다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굴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은 다 수가 있는 거예요. 수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수를 내라. 수가 있다. 그러면 한자에 뭐 수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본 바탕이 한국말에서는 수가 있어요.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 수의 세계.
그 다음에 갈 줄 안다. 나는 이거 인 줄 안다. 모른다. 할 때. 나는 갈 줄 모른다. 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 그 다음에 바. 나는 네가 말한 바를 못 알아듣겠다. 바. 바의 세계. 그 바탕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말을 담아내는 것, 바, 줄, 수, 막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논리를 천년 배울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다른 문명에서 가져온 거. 예를 들면 옛날에는 한자 문명에서 가져온 것이 문명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문명의 바탕, 문명을 그들은 자꾸 뭡니까? 쓸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권력자가 되죠. 그래야 자기들이 차별성을 갖는 권력 집단으로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명을 그러니까 지우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 100년, 200년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그 문명을 지우는 작업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문명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깥의 문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정말 기세등등하게 지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주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들을 계속 해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뽀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 뻔할 뻔짜죠. 우리가 그런 건데, 우리 말이 그런 거고, 우리 생각이 그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옳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거야. 그런 바탕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이라는 게 이게 중국 문명이나 서양 문명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리고 그 다른 것 중에 가장 크게 다른 게 바로 뭐냐? 바탕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본래부터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뭐냐? 본래 쪽이에요. 모든 것은 다 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전에 얘기했을 텐데. 가장 세종대왕 이런 사람을 뭐라고 지칭해요? 세종대왕 우리가 만났다. 그럼 딱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이 분은. 그게 나눌 분자예요. 자기라는 게 분이 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아주 작은 쪽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게 이 우리 속에서 나의 쪽이 이렇게 작아. 그러면 이 바깥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요 나의 쪽하고 이 다른 쪽이 합쳐서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한없이 작은 쪽이 됐을 때는 자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쪽을 자기가 다 어울려야 돼. 아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훌륭한 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 덕을 나누어 줘야 돼. 그게 덕분이야. 나의 덕을 나누어 주는 게 덕분이에요. 덕을 나누는 거예요. 덕분이란 낱말은 중국 사람 쓰지 않아요. 중국의 한자 사전에 안 나오는 낱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쓰는 낱말, 만들어 쓰는 낱말이에요. 덕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크게 된다는 것은 바로 덕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덕을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덕을 한석봉 천자문이나 이런 천자문에서 뭐로 새긴다고 그랬어요? 큰 덕이에요. 큰 덕. 덕이라는 것은 내가 내 밖에 있는 것으로 나아가서 나를 크게 만드는 바탕을 덕이라고 해요. 큰 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덕을 큰 덕으로 새겼다. 이런 것도 우리는 못 들어봤잖아요. 천자문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럼 한석봉 천자문에 예를 들면은 인을 뭐라고 새겼을까요? 인. 클인. 클인. 그러니까 우리는 인이란 그 나중에 이제 어질인이 돼요.
인이라는 게 작은 개념이 돼버려. 작았을 때 어질다. 그럼 어질다가 뭐냐? 아까 모질다고 그랬잖아요. 모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게 모질다예요. 그러면 다 모든 존재는 이 앞에서 다 뭡니까? 허물어지는 거예요. 모진 거죠. 어진 거는 뭐냐? 반대쪽이야. 이게 어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어와 모는 이쪽에는 뭐예요, 이게? 그냥 모서리가 이게 어예요. 모질다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어질다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어질다래. 그래서 모든 존재가 와서 여기에 다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어질다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 어질선, 모질악 그런데 그게 왜 그래? 그러면 뭐 맹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문명의 바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생들한테 뭐 선자 설명해봤자 그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또 뭐 악자 설명해봤자 그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굴러온 역사, 적어도 몇백 년의 역사를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바탕을 자꾸 지우고 정신을 사람들이 못 차리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정신을 못 차려야 소위 말해서 소수의 그 지배자들은 굉장히 편하게 세상을 자기들이 이렇게 주무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막 비극적인 사건, 사고가 많이 났을 때 제일 신나는 집단들이 누굴까요? 기자들이에요. 기자들은 사건, 사고가 안 나면은 진짜 이거 재미가 없어. 난감하지. 그러니까 기자가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기자는 예를 들면 큰 사건 났다 그러면 살만 나는 거죠. 뭐 팍 이렇게. 그러나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세계죠. 그 삶의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온 과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하나의 예를 들면은 한국 문명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 나름으로 인문학 농사 지어야죠. 인문학 농사 지어야죠.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바탕들을 거의 다 이제 차려놨으니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더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 어느 분이든지. 자, 고맙습니다.